보시죠. 여러분 필기장 걸어서 필기장. 우리 진도 수업에는 항상 필기장을 보면서 선생님이 여기 내용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여기 내용에 추가할 내용은 없는지 이런 걸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필기장 보면서 추가 그 필기를 하면서 들으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마지막에 배운 메인 내용이 이겁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걸 배웠죠. 위치 관계. 이렇게만 쓸게요. 필기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위치 관계가 우리한테 주는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하나 주고요. 여기 위치에 이제 다른 문자로 세팅한, 그죠? 이런 식의 상태를 준다 라고 얘기했죠. 알겠습니까? 직선을 이렇게 준 건데, 그러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교차할 수 있고요. 그죠? 두 번째, 평행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일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알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자, 얘네들부터 구분이 된다고 했죠? 그죠? 얘와 얘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다르면 교차할 것이고, 같으면 평행 또는 일치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범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식에서 기울기가 다른지 같은지 어떻게 확인하냐? 요 개수비를 보라 그랬죠. A 다시 분의 A는 B 다시 분의 B랑 같아? 그 기울기 같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A 다시 분의 A가 B 다시 분의 B랑 달라?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네들의 비율을 봐서 선생님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가 다른데요? 교차하는 거야. 얘분의 얘랑 얘분의 똑같은데요? 그러면 평행 또는 일치일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을 한 개 배운 게, 이 교차하는 것 중에서 특이하게 만나는 게 있죠? 수직으로 만나는 거. 이거 외워야 된다.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는 둘의 곱을 더한 a 더하기 b가 0이 되면, 선생님 왜 이게 수직입니까? 그거는 저번 시간에 증명을 쌤이 해드렸고요. 알겠죠? 지금 증명이 까먹은 친구들은요, 넣어도 그냥 됐어. 아니, 모든 내용을 증명을 다 끌고 갈 수 없잖아. 알겠습니까? 이거나 잘 기억해. 곱해서 더해서 0 됐어? 수직으로 만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같은 모양에서는 요 모양 아니면 요 모양이 나올 건데, 알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얘 둘을 구분하는, 그죠? 이 평행하는 건지 일치하는 건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지나는 점을 보는 거였죠. 이제 기울기는 확인했으니까. 알겠죠? 지나는 점이 다르면 평행하겠죠. 그죠? 왜냐면 기울기가 똑같은데 점이 다른 점을 지나? 그럼 안 만난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요거는 이해가 되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돼야죠. 지나는 점까지 같으면 그거는 뭐, 야, 기울기도 똑같고 지나는 점도 같으면 같은 직선이라는 얘기 알겠죠?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쌤은 지나는 점은 어떻게 봅니까? 지나는 점은요, 얘네들과 얘네들의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B 다시 분의 B가 C 다시 분의 C랑 같아? 지나는 같은 거야. B 다시 분의 B가 C 다시 분의 C랑 달라? 그러면 지나는 점은 다른 거야.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직선들을 비교하는 건 되게 단순한 겁니다. 비율 체크해서 똑같아? 기울기가 같네요. 얘까지 똑같아? 일치입니다. 비율 비교했는데 똑같아? 그럼 기울기가 같은데 얘는 달라? 평행한 거야. 비율분의 비율이 달라? 교차하는 거야. 근데 곱해서 더한 게 빵 됐어? 수직이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어쨌든 쌤이 계속 봐봐. 직선을 들어와서 계속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 두 가지 뭐죠?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죠. 왜? 그 둘만 알면 직선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고 직선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겠죠. 알겠습니까? 계속 그 두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쌤이 저번에 마지막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이런 직선을 만났어. 그럼 범준아,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질문할 거야. 저거 어떤 직선이냐? 라고 물어볼 거야. 어떤 직선이니? 그렇죠. 기울기가 2인 직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잘한 겁니다. 알겠죠? 사실 여러분들은 이 멘트를 더 많이 만날 거예요. 이 멘트를 만났어? 그럼 이미 손이 이걸 쓰고 있어야지. 선생님, K가 뭔데요? 그건 네가 구해야지. 어떻게 구합니까? 문제 나와 있겠죠. 뭐 힌트가 나와 있겠지. 그거 써먹으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가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mx 마이너스 2m 더하기 3. 얘 어떤 직선이야? 그렇죠. 쌤,
2,3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대답이 나와야 돼. 알았어? 태연이가 2,3을 얘기한 이유는 이거죠. 아마 머릿속에 x를 m으로 딱 묶어봤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외운 공식. 그죠? 기울기 m이고 2,3을 지나면 식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의 대화가 나랑 돼야 된다고. 왔다 갔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나중에 문제가 후반부로 가잖아? 이걸 더 많이 만날 거야. 직선을 던질 거란 말이야. 딱 보고, 아, 기울기가 2인 직선이네. 딱 보고, 아, 2,3은 직선이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 봐야죠. 아직은 초반전이라 요 한글이 더 많이 나올 거야. 이런 말 나왔어. 식을 이렇게 세우라는 얘기야. K를 구할 때 주겠죠. 멘트가 이렇게 나왔어. 식을 이렇게 세우라는 얘기야. M을 구할 힌트를 주겠죠. 알죠? 초반전에 그런 멘트가 많고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멘트 많이 쓸 거야. 그럼 역으로 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멘트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오늘 이제 한 단계 더 나갈게 봐봐. 잘 봐봐. y는 2x 플러스 k라는 게 문제에 나와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해야 된다고? 아, 쌤, 이거 기울기가 2인 직선입니다. 근데 k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어디에 위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울기는 2입니다. 그럼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봐봐, 잘 이해하세요. 얘를 내가 그려본다면 당연히 k를 모르니까 정확하게 띡 그릴 수는 없죠. 근데 기울기가 2라면 직선의 모양은 분명 이렇게 했을 거야. 왜? 기울기가 의미가 뭐야?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하면 1대 1일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겠죠? 근데 지금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k가 만약에 잘 이해해야 돼. k가 만약에 직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k가 만약에 3이야? 여기 있겠죠. k가 2야? 여기 있겠죠. 1이야? 여기 있겠죠. 0이야?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10이야? 여기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직선은 직선의 모양이 결정된 상태에서 k 값에 따라서 얘가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오케이? 그럼 뒤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은요, 너네가 선생님 직선의 길이니까 이런 직선이요, k가 뭐 2일 때 여기 있고 1일 때 여기 있고 뭐 마이너스 여기 있고 움직이네요. 그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k의 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죠. 직선을 움직여가면서 너는 찾아낼 거야. 알겠죠? 그런 게 논리 아닙니까?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y는 mx 플러스 2m 더하기 1입니다. 우진아, 어떤 직선이냐? 마이너스 2,1. 그렇죠. 마이너스 2, 말자. 우진이 머릿속에 마찬가지로 m으로 묶은 이런 모양이 보였기 때문에 저런 대답을 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얘는요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 거냐? 얘랑 방식이 완전 달라요. 주먹 봐봐. x축과 y축이 있을 것인데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2,1이라는 요 점을 지나는 건 알고 있어. 근데 지금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 그죠? 기울기는 직선의 모양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m이 만약에 3이야? 이렇게 생겼지. m이 2야? 이렇게. 1이야? 이렇게. 2분의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즉, 점을 딱 찍어놓고 직선을 만들어 돌리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냐면 요거는 정리한 김에 팁도 하나 잡아드릴게요. 팁으로 직선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세 개의 직선을 그어놨는데 세 개의 직선을 그어놨는데 직선의 기울기는 오른쪽으로 보시죠. 이렇게 올라갈수록 기울기가 크다. 이렇게. 이게 중학교 때는 뭐 직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이 가까워진다 뭐 이렇게 배우긴 하는데 알겠죠? 뭐 실제로 써먹을 때 의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직선이 밑에 있는 직선 이게 제일 작잖아. 음수니까. 오른쪽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직선의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오른쪽같이 기준이야. 오른쪽이 올라가면 직선의 기울기가 커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는 좀 잘 숙지해 두세요. 알겠죠? 기울기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리고요. 자,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시. 저번 시간 메인이 이쪽이야. 잘 들어. 만약에 이런 멘트를 만난 거야. 자,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에 평행한 직선이 하고 문제가 나와 있어. 원래 초반에는 한글로 세팅된 문제를 더 많이 만난 거야. 그게 쉽거든. 알겠죠? 10만 던져주면 너네가 알아서 판단하는 게 어렵단 말이야. 알겠죠? 말로 할 거야, 지금. 자, 얘랑 평행한 직선이래.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라는 얘기지? 얘랑 평행하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마음으로 불러줘봐. 내가 어떻게 세우라고 그랬지? 저번 시간 마지막이. 오케이. 자, 태연이가 쌤 4x 플러스 6y 더하기 a는 0이다 되지 않습니까? 되죠. 태연이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2배를 한 겁니다.
그럼 비율이 똑같을 거 아니야. 기울기만 똑같으려면 여기 비율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2배라는 거죠. 자, 2배보다 좋은 건 1배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x 플러스 3y 그대로 앞을 똑같이 만들어버려. 플러스 n이 0이다. 이게 잘 돼야 돼. 얘는 거꾸로 갈 일은 없어요. 알겠죠? 평행한 얘랑 평행한 직선 식을 뚝 세울 수 있어야 돼. 그럼 당연히 답을 구하려면 a 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건 문제 줍니다. 주는 거 시킨 대로 하면 답 나옵니다. 알겠죠? 혹은 얘랑 수직인 직선이 있다 그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억나요? 수직을 만들려면 숫자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해봐. 3x 부호를 반대로 2y 더하기 요거는 b라 쓸게요. 1제곱입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요 직선과 요 직선은 수직 관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죠. 왜?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게 빵돼야 수직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숫자 뒤집고 부호 하나 바꾸면 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항상 평행한 직선, 수직인 직선, 어느 점을 지난 직선 이런 걸 많이 만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해석이 가능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야 문제 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거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저런 표현들이 왜 필요한지를 문제풀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숙제 문제 중에서 여러분 직선 거의 다 배웠어. 여러분. 직선은 끝났어. 문제 좀 풀어보면 돼. 자, 숙제 문제 중에서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오늘 13페이지부터 시작이죠. 질문. 질문 없습니까? 언제나 아까 수업도 풀어준 복수가 하시면 그 밑에 나면 뚫리긴 할 겁니다. 나머지 다 풀었으니까. 없어요? 14페이지는요? 없어요? 여기 해본 친구들은 이거 시킨 대로 했더니 선생님 잘 나오던데요 라는 느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예, 많이 꼬아놓은 게 아직은 없을 거거든요. 15페이지 요건 숫자 대입에서 풀라고 그랬죠? 없고요. 16페이지 지금 보니까 뭐 잘 풀어오거나 숫자를 비읍하거나 이 두 상황인 것 같습니다. 풀어온 친구들은 다 잘 풀어왔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7페이지 또 우리가 유형을 좀 더 진행합시다. 알겠죠? 유형을 진행합시다. 여러분 저번 시간 배운 게 이게 다야. 요거 다 이해됐으면 저번 시간 개념은 잘 이해된 건데 숙제하면서 연습을 좀 해야죠. 알겠죠? 연습해야 이제 좀 풀이가 단단해지겠죠. 자, 오늘은 요것도 유형이야.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렇게 배우는 건 아니고 요건 그냥 단순한 문제 유형일 뿐이기 때문에 풀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학교 내실에 되게 잘 나오는 알겠죠? 흡사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게 결국 정과좌표가 좀 잘라진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영어 단어처럼 외워놓아야 될 포인트들이 있어야겠죠.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억납니까? 그냥 한번 이때까지 배운 지도에서 암기해야 될 유형만 점검 좀 해볼까? D좌표를 구해라 뭐 이딴 문제. 아, 시험 잘 나옵니다. 쉬운 문제 알겠죠? 이런 거 어떻게 풀었죠? 뭐 안 되면 매우 내용도 없지만 요 각의 이등분선 들어있는 성질이 뭐였어? 얘기할 때 A, B의 길이 뭐 A, C의 길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죠? 요 도형이 들어있는 성질이 뭐였지? A, B 대 A, C는 길이 대 CD랑 같다. 그래서 아마 요 길이가 나올 겁니다. 이 길이가 나올 겁니다. B, C 좌표 나와 있었죠. 여러분 풀어본 문제 다. 얘가 별표 대 세모 내분점이다. 틱 튀어나온 그딴 문제죠. 알겠습니까? 풀어야 다 뻔히 나와있는 문제들이야. 알겠죠? 또 이런 거 문제 하면 이런 거. 이거 기억나? 금방 다 하겠네 이거. 계속값을 기억나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죠? 얘가 무슨 의미야? 얘 무슨 의미였어? x, y와 1,2 사이의 거리를 구하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얘 무슨 의미였죠? 원점과 x, y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죠. 둘 더한 게 최소가 된대. 뭔 소리야? 0,1 어디 있었을 것이고 1,2 어디 있었겠죠? 그죠? x, y를 찍어서 양쪽 거리 합의 최소값 구해라. 그 말은 이 선분 위에 p가 있으면 되죠. p라 친다면 얘가 있으면 되겠지. 두 거리 합 최소값은요? 얘 둘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겠죠. 원점과 얘 사이의 거리 다 바로 나오면 이것도 옵니다. 정말 이거 다 알고 푸는 거야 애들이. 알겠죠? 이거를 본인이 뭐 공부했는데 찾아가지고
그런 문제 따로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건 준비된 문제 푸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다. 여기 내용들도 그런 거랑 마찬가지다. 알겠습니까? 이게 다 준비돼 있어야 돼. 알겠죠? 나오면 바로 푸는 문제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공부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인 거지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공부를 해서 그걸 연습 다 해야 되겠죠? 거기 이제 오늘 이런 식의 유형으로 또 하나 추가되는 문제가 이거야. 세 직선이 삼각형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이 문제를 자주 내요. 자주. 알겠습니까? 우리가 세 개의 직선을 그리면 일반적으로는 그 안에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일반적이라는 게 뭐냐면 봐봐. 내가 아무 때나 이렇게 직선 하나, 둘, 셋. 이게 오케이? 이게 일반적인데 야 어떤 특이한 경우에는 이거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어떤 경우일 것 같아? 야, 세 개의 직선을 그었는데 삼각형이 안 나와. 이렇게 하면 삼각 나오잖아.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얘랑 어떻게 그리면 돼? 여기를 평행하겠다. 근데 일치하는 이렇게 할게요. 서로 다른 일 맞지? 서로 다른. 일치를 빼고 하게. 일치는 질문이 안 될 거거든. 그래서 정확하죠. 그렇죠? 일치 빼고 가면은 얘가 평행하면 삼각형 안 나오죠. 이해됐어? 아니면 하나가 얘랑 평행해도 안 나오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 케이스. 이거 그런 얘기야. 물론 이해하면 본인이 찾으면 돼. 알겠죠? 두 개의 직선이 뭐 하면 돼? 직선이 평행하면 삼각형 안 나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생각해봐. 평행한 거 말고도 삼각형이 안 나오는 관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두 직선을 내리시놨어. 나머지 한 개를 그릴 건데 삼각형이 안 나오게 그릴 거야. 어떻게 하겠어? 평행 말고. 그렇죠. 요 교점을 지나겠다. 그죠? 안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봅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말고는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지금 뭐 다 확인 왔습니다. 알겠죠? 저거를 건드리는 문제가 잘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뭐 그대로 나와. 113번 보세요. 문제 쉬워요. 그냥 이 내용을 알고 있냐? 미리 공부했냐? 아니면 그냥 실로 풀고 있냐? 이 차이야. 그냥 알겠죠? 별거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따투리야. 113번을 보시면 x 더하기 2y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뭐 이제 우리가 이런 표준형의 직선의 식이 익숙해졌으니까 우리 저런 식도 잘 공부했잖아. 그렇죠? 요대로 갈게요. y는 정리 안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직선 x-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세 번째 직선 ax 플러스 y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라는 번호를 매길게요. 설명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직선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질문 바로 하죠. 야,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a 값들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죠. 상황됐습니까? 자, 그럼 위치관을 따져볼게요. 봐봐. 자, 얘 둘은 위치관이 어떻게 돼요? 얘 둘은 위치관이 어떻게 돼요? 얘 둘의 위치관이 어떻습니까? 교차입니까? 평행입니까? 일치입니까? 얘 둘은요? 뭐야? 교차죠? 왜? 1분의 1인데 마이너스 1분의 2잖아. 요 비율은 마이너스 2, 요 비율은 1. 기울기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교차네요. 그럼 요 1번과 2번은 대충 아무거나 그려야 이해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1번. 됐어요? 오케이? 네, 선생님 목소리 많이 튀네요. 여러분들 이해할 때는 대충 그려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거기에 이제 3번 직선은 결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얘를 그어서 삼각형이 안 나오게 만들 거야. 근데 이미 다 공부했잖아. 그죠? 어떻게 되면 돼? 첫 번째 케이스 1번과 평행하면 되겠죠. 요 말이 이해되지? 그죠? 자, 1번과 평행하려면 봐봐. 얘랑 얘가 평행하려면 바로 쓸게요. a분의 1이 맞습니까? 는 1분의 2랑 같으면 돼. a가 2분의 1 되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선생님, a가 2분의 1 되면
요 직선이 1번이랑 평행하기 때문에 삼각형 안 나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이랬어요? 또 뭐 있어? 두 번째 2번과 평행할 수도 있겠죠. 자 2번이랑 평행하면 2번과 평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기울기 같아야지. 바로 볼게요. 이제 2번이야. a분의 1이 a분의 1이 1분의 마이너스 1 같은 거. 그죠? a 곱하고 마이너스 하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2번과 3번이 평행해서 삼각형 안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세 번째 뭐야? 손이 많이 가. 세 번째 뭐야? 3번이 어딜 지나는데? 3번이 결정된 직선이 아니니까 어딜 지나는데? 1번과 2번에 뭘 지나야 돼? 교점을 지난다. 이해되겠어요? 그죠? 다음에 3개 나오겠네. 책 냈습니까? 오케이? 구해볼게요. 자, 여러분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 구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연립해야죠. 여기 단어가 탁탁 너무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두 함수의 교점 연립하면 돼. 우리 그래서 앞에서 연립 방식 배운 거야. 알겠죠? 얘도 연립하세요. 연립 쉽네. 빼면 되네.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뺄게요. 빼면 여기서 쓸게. 빼면 x 빼기 x 날아가죠. 2y 빼기 마이너스 y니까 3y. 여기 쓸게요. 뺐으니까 마이너스 3은 0이다. y는 1이네. y가 1이면 여기 넘겨야 y 1이면 넘겨서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나 지금 뭘 구한 거야? 1번, 2번의 교점이 마이너스 2,1인 걸 구했어. 됐어요? 오케이? 나 뭘 찾는 거죠? 3번 직선이 이 점을 지날 때 a를 구해라 그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해야죠. 알겠습니까? 지난다는 대입하는 얘기죠. 자, x에 마이너스 2를 넣고 y 1을 넣을게요. x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a니까 마이너스 a. y에 1을 넣어버리면 더하기는 0이다. 산수는 쌤 위로 따라와. a는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개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상황을 다 설명해드리면 직선이 3개 나왔는데 요 직선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 내가 모르는 이 직선이 1번과 평행하면 돼. 그럴 때 A 값이 2분의 1이야. 두 번째 2번과 평행하면 돼. 그럴 때 A 값이 마이너스 1이었어. 세 번째 얘 둘의 교점을 얘가 지나주면 돼. 지나면 돼. 그러면 한 교점에서 3개가 다 지나는 거니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알겠습니까? 답은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차근차근 탁탁탁 풀면 됩니다. 뭘 보면서? 헷갈리시는 분들 요거 보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걸 보면서 풀 수 있어야 돼. 해설지 풀이나 이런 거 보면서 풀면 쌤 풀이 보면서 풀면 안 돼.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딱 내용을 못 풀어야지. 알겠죠? 그래야 이 내용을 알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삼각형 만드는 얘기를 풀다 보면 요런 문제 나와요. 117번 보세요. 117번. 한 개 더 풀어줄게. 117번 봐봐. 이건 이제 약간 이제 요 문제를 변형한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실전 문제예요. 왜냐면 정해진 풀이가 아니라 정해진 풀이를 연습을 했는데 이제 변형을 시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너네가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찾는 게 무슨 말인지를 쌤이 보여드릴게. 봐봐. 자, 직선이 3개 나와 있어요. 자, 요걸로 풀이에 가는 과정을 잘 보세요. 자, ax 더하기 y 더하기 5는 0이 나왔어. 일단 요거는 뭐 어쨌든 모르는 직선이야. 그죠? a는 모르니까 모르는 직선 한 개 1번 할게요. 1번 뭐 변화가 될 수 있는 직선인 거죠. 2번은요. 2x 플러스 by 마이너스 4는 얘도 뭐 정해져 있지 않은 직선 2번입니다. 그죠? 직선 2개 있고요. 3번은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요. 아, 얘는 정해진 직선입니다. 3번. 직선 3개가 있어요. 그죠? 그때 문제 뭘 했냐면 자, 직선 3개를 통해서 좌표 평면이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질 때 A, B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봐봐. 여러분, 좌표 평면은 이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이 평면을 얘기하는 건데, 그죠? 하나의 직선으로 이 평면이 몇 개로 분할되죠? 직선 한 개 그으면 어떻게 돼? 2개. 직선 한 개 그으면 얘가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으로 구분될 거 아니야.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쵸? 여기 영역과 여기 영역. 왜냐면 직선은 이 끝이 쭉 가는 거잖아. 그죠?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이 평면을 2개로 분할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직선.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직선 한 개 더 그어. 오케이? 직선 한 개 더 그으면
몇 개의 영역으로 분할될까요? 영역이. 응?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케이크가 있어. 직선으로 잘랐어.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지. 그치? 한 번 더 잘라. 몇 개 나와? 한 번 더 잘라. 몇 개 나와? 그렇죠. 3개 아니면 4개입니다. 태연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왜 태연이 또 3개 아니면 4개라고 했어? 자, 직선의 상황에 따라서. 봐봐. 얘가 만약에 이게 평행하면 하나, 둘, 3개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교차하면 하나, 둘, 셋, 4개가 만들어지죠. 이랬습니까? 이 케이크 똑같아. 야, 평행을 자르면 슬라이스 3개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교차하게 자르면 4개잖아. 여기서 이제 범위가 만들어지는 거야. 직선을 어떻게 자르냐, 직선을 어떻게 긋냐에 따라서 뭐 3개일 수도 있고요. 4개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려면 제일 적게부터 할까요? 제일 적게 나오려면 평행하게만 잘라야 돼. 그래야 한 개씩 추가되거든요. 그러면 3개의 직선으로 제일 적은 개수의 그 영역을 만들려면 다 평행해야 돼. 그 몇 개가 돼? 하나, 둘, 셋, 4개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최대 개수는 몇 개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 개수가 되려면 세 직선이 어떻게 되겠어? 서로 다 엇갈리게 만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최대 개수 해볼게요. 하나, 둘, 3개 그었어. 이런 게 최대 개수야. 왜? 다 지멋대로 가는 거지. 알겠죠?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나올 수 있네. 알겠습니까? 자, 3개의 직선으로, 이거는 공부야. 3개의 직선으로 최소는요, 다 평행하면 돼. 그때 몇 개 나왔어? 4개가 나왔어. 영역.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정리 좀 해보자는 거야.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최대는요, 최소였어, 최소. 최대는요, 내가 봤을 때 얘야. 왜? 다 지멋대로 가는 게 최대야. 알겠습니까? 7개 나오네. 많이 나오네. 그죠? 그럼 만약에 6개 나올 수 있을까요? 6개? 직선 3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돼? 이렇게. 하나, 둘, 평행하게. 여기다 갖고, 셋, 여기다.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능하네. 오, 가능하네. 아, 이거 적으면 2개만 평행하면 6개가 나오긴 하네요. 알겠습니까? 5개 가능할까요? 내가 좀 하나 해보고 싶은 거 하나 있어. 아까 그거. 이게 몇 개지, 이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얘도 6개네요. 오, 뭐야, 6개는. 요. 야, 얘네들 다 6개네요. 신기하네. 나도 지금 확인한 건데. 네. 나도 외워두는 거 아닙니다. 뭐 있다고 외워. 얘는 워낙 유명한 문제라 네, 풀을 내가 알고 있는데요. 얘는 뭐 가끔씩 나와요. 배우면 되잖아. 외우고 있어. 알겠습니까? 내가 하면 5개는 안 되겠다. 뭐 되겠어. 5개 만드시면 가져와 보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3개 직선이 다 평행한 거 아니면 하나만 교차하는 거 6개 나왔잖아. 다 교차하는 거 6개 나왔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집어 들어가는 거 7개 나왔잖아. 말고 없어. 해볼 만한 게 알겠죠? 아, 이렇게 나오네. 4개, 6개 이렇게 나올 수 있네. 알겠죠? 이거 외우라고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 위치각을 파악하면서. 알겠죠? 그런 건 너네 찾아보고 자 이제 문제 대응해보죠. 이거는 뭐 적고 외울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근데도 뭐 불안해 쌤 저는 싹 다 일단 외우겠습니다. 아, 적어놓으세요. 나쁜 건 아니죠. 알겠죠? 뭐 쌤 중요한 건 적으라고 얘기할 거니까. 자 문제 보시면 봐봐. 자 이제 문제를 가볼게요. 이제 이 영역을 나누는 게 뭔지를 이제 우리 공부했습니다. 알겠죠? 경험 있으니까 문제 보시죠. 자 3개의 직선으로 영역을 몇 개 나누래? 4개의 영역을 나누래. 나누기 위한 A, B 값을 구하래요. 그쵸? 그치? 방금 봤으니 뭐 바로 보이겠죠? 범준아, 이 3개의 직선은 어떻게 생겨야 돼? 4개의 영역 나눠지려면 3개의 직선에 어떤 관계 있어야 돼? 다 평행해야죠. 알겠습니까? 2개만 평행한 게 아니고 3개가 다 평행해야지 가능하잖아. 최소 개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 평행해야 돼 라는 거야. 오케이? 확인하겠습니다. 명확한 직선 여기 하나 있으니까 하나씩 하죠. 2번과 3번이 평행하려면 예분의 예, 2는 예분의 예, 2분의 b랑 같아야 돼. b는 4가 되면 되겠네. 여기서 디테일을 잡으면 만약에 기울기를 갖다가 풀었을 때 b값이 2개 나왔으면 대입해서 확인해 봐야 돼. 왜? 평행인지 일치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b값이 1개밖에 안 나왔으면 평행이겠지. 아니면 답이 없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넘어가도 되겠죠. 원래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기울기만 같다고 무조건 평행은 아닌 거니까. 알겠죠? 그것 때문에 또 나중에 테스트나 실전에서 많이 틀립니다. 확인해봐야 됩니다. 원래는 하나 했고요. 첫 번째. 그 다음 얘랑 얘가 평행하도록 하면 낫겠죠? 숫자니까. 가볼게요. 기울기 같아야 되지. 1분의 A가 2분의 1가 같아야 돼. 더 나왔네. A는 2분의 1, B는 4가 되겠죠.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영역을 쪼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판단해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크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여러분 이 필기장에 잘 정리해 놓고 이거 숙지해야 돼요. 지금 이 점과 좌표의 초반전은 여러분 암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상황을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월하게 풀릴 거야. 그리고 거의 대부분 또 공식입니다. 그렇죠? 잘 기억해두세요. 필기해야 되는 건 안 지울게요. 이건 잘 필기해 놓으시고 이건 시험이 잘 나와서 적어놔요. 요건 저번 시간 필기한 건데 요거 중요해서 여기다가 하나만 정리해드리고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다음 얘기. 자, 정리 간단해서 그 다음 얘기 가시죠. 자, 지금 우리가 직선을 들어와서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 두 번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두 개 배운 거야. 되겠죠? 오늘은 세 번째. 야, 한 개씩 보면 되게 쉬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오늘 투척을 좀 하겠습니다. 거리 구하는 공식. 자, 뭔지 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전에 거리에 대한 얘기를 뭘 했냐면, 봐봐. A란 점과 B란 점이 있어. 좌표가 나와 있으면, x1, y1에 좌표가 나와 있으면, 이제 요건 익숙하죠? y2 나와 있으면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요 길이. 이거 할 수 있죠? 루트 x 차이제곱 더하기 y 차이제곱 끝. 그죠? 좋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는 저는 게 아니야.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우리 첫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제 뭘 배우냐? 야, 한 점이 있어. A란 점이 있어. x1, y1 있어. 직선이 있는데 직선을 표준형으로 써야 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 직선. 됐습니까? 자, 지금 오늘 내가 여러분께 전달할 공식은요. 요겁니다. 자, 우리 뭘 구할 거냐면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직선까지 거리는 당연히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알겠죠? 점과 직선까지 거리는 기본적으로 수직거리, 최단거리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거를 보통 D라고 많이 표현해요. 디스턴스라고 해서 그렇죠? 여러분 아는 단어일 거 아니야. D를 많이 표현하는데 알겠습니까? 이거 구하는 공식이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우리는 이 공식을 외울 건데요. 그냥 단순 암기할 겁니다. 선생님 증명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증명하는 방식은 알려드리긴 할 건데 산수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알겠죠? 그보다 퍼집니다. 됐고 외우세요. 알겠죠? 요건 내가 증명 안 합니다. 내가 증명하는 이야기만 해줄게.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는. 자, 한 점과 직선을 꼭 이렇게 써야 돼.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y는 ax 플러스 b라 쓰면 안 돼. 표준으로 써야 돼. 쌤 왜요? 그렇게 외울 거니까. 알겠죠? 이 상태로 외울 거니까 이 상태 그대로 써야지. 알겠죠? 합니다. 자, 점과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이 공식은요. 잘 봐. 이 쓰는 방식으로 외우세요. 식으로 외우지 마. 개수 있죠, 개수. 개수 가지고 분모에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을 써 일단. 오케이? 그리고 절대값, 거리니까 음수 나올 수 없어. 이 점을 여기 대입해. xy. 뭐 어떻게 돼?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식이 복잡하죠, 그렇죠? 저렇게 하면 저거 점과 직선까지 수직거리가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증명 안 했으니까 신기한 거잖아, 그죠? 야, 좌표가 나와 있고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어. 요 거리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x 합의 개수와 y 합의 개수 잘 잡아놓고 분모에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찍고 분자에 대입. 알겠습니까? 대입 절대값 거리니까. 오케이? 저리 구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 이거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까 증명하면 너무 더러워. 알겠죠? 내가 어떻게 증명되는지 좀 알려줄게. 잘 봐봐. 말로만 들어봐. 말로는 이해가 돼야 돼. 알겠죠? 뭐 이게 그 한번 구현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집에서 시간을 좀 여유롭게 잡으시고 한번 연장 크게 펴시고 알겠죠? 한번 도전! 안 되면 식 갖고 와. 내가 봐줄게. 알겠죠? 어떤 방식으로 얘를 이 식을 구해낼 수 있냐면 잘 봐봐. 말만 들어봐봐. 이해만 하고 치울 거야. ax 플러스 by 더하기 0이라는 게 나와 있다 가정을 하는 거죠. 우리 공식 만드는 거니까 a, b, c가 숫자일 텐데 숫자 수 없잖아. 모든 식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상태니까 그렇죠? 직선이다 치고요. a라는 점이 있어요. a라는 점 x1, y1이라는 점이 있어. 이것도 숫자로 인식. 알겠습니까?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 여기서
수직으로 딱 내렸을 때 생기는 요 거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 요 거리 구하려면 요 좌표를 구해야 돼. H 좌표. 그래서 H의 좌표를 구해서 AH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거리를 구하네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과정을 풀 수 있냐? 잘 들어봐. 우리 이미 이 문제를 잠깐 찍고 올게요. 이 문제를 91번에서 이미 풀어봤어. 거기도 숫자였고. 91번에 한번 탁 쳐다보시면 됩니다. 91번 딱 쳐다보시면 그때 이미 이 짓을 했어, 우리는. 그게 문자가 아니라 숫자였죠. 91번 모양만 딱 체크해 오시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 맞죠? 그죠? 그때도 내가 똑같이 설명했어. 봐봐, 주목 가볼게. 자, 좌표 나와 있고 직선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H의 좌표지. H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느냐? 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얘랑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면 돼. 오케이? 그럼 봐. 자, 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우면 돼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수직인 거잖아. 그러면 뒤집어서 bx 마이너스 ay 더하기 k라 쓸게요. k는 구해야지. 되겠죠? 쌤, k 어떻게 구합니까? 요 점을 지나잖아. 이거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k가 아주 더럽게 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 대입하면 뭐 bx1 마이너스 ay1 넘기면 k가 나오잖아. k가 이상한 식이 나오겠죠? 그럼 그렇게 나온 이상한 식을 적용해서 요 두 개를 연립하는 거죠. 그럼 식이 아주 더러워지겠지. 그 더러워진 상태지만 어쨌든 h 좌표를 구할 수 있겠지. 이미 h 좌표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한번 더러워졌는데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야 돼. 그거 막 정리하면 나와. 알겠습니까? 뭐 스토리는 이래요. 알겠죠? 뭐 스토리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그걸 진행하는 식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쓸 필요 없습니다. 보면 됐고, 저렇게 하면 보여지는구나.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저거 필기 시간 드릴게요. 저걸 외우면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어? 한 점과 직선까지의 수직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적용은 되게 쉬워요. 봐봐. 이 적용만 보여드리고 실시 듣게. 봐봐. 이렇게 필기. 120번입니다. 요건 개념 문제야. 되게 쉬운. 봐봐요. 120번입니다. 120번입니다. 1,4와 이게 한 점이야. 직선이 있어. 여러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그림은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너네가 보기 편하게 대충 그리라고. 정확히 그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나한테 뭘 구하라고?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 수직으로 딱 내린 요 길이 구하래. 이게 질문이 아니야. 이거 공식 적용하는 훈련하는 그냥 개념 문제야. 알겠습니까? 구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라고? 준영아 봐봐. D는 갑니다. 여기 앞에 개수 얼마야? 1. 여기 앞에 개수 얼마야? 마이너스 2. 그죠? 자, 이 정도는 암산합시다. 루트 1의 제곱 1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4. 얼마야? 5. 암산해 그냥. 암산 됩니다. 절대값 1,4를 x, y에 대입하세요. 1 마이너스 8 더하기 2입니다. 정답은 루트 5분의 이거 얼마야? 절대값 마이너스 5니까 절대값 풀어내면 5가 되겠죠? 유리하면 루트 5입니다. 정답. 아, 그렇구나.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 수직거리가 루트 5인가 보네요. 우리 구하는 공식이야.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우진 알겠어 무슨 말인지. 봐봐 이 자식아. 이거 맞지? 맞지? 봐? 제 5분의 0과 왜 뒤질라고. 유리화 이씨. 이따 알려줄게. 잘했어. 122번 한 번 더. 122번 한 번 더입니다. 이따 얘기해줄게. 122번 보세요. 자, 0,0에서 0,0 자주 나오는데 0,0에서 4x 마이너스 3y 더하기 6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이거죠.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럼 갑니다. 봐봐.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요 길이 구하는 거 맞지? 그죠? 이거 그냥 공식에 대입하는 거라고. 저거 보고. 이렇게 외우세요. 봐봐. x 앞에 개수 4, y 앞에 개수 마이너스 3. 됐습니까?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얼마야? 16 더하기 9니까 얼마야? 25. 이 정도는 암산해라. 이제 암산 좀 헷갈리는데요. 천천히 해라 그러면 알겠습니까? 암산 헷갈린다고 천천히 다 찍어서 쓰면요. 여러분 연산 실력이 안 늘어. 알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거 암산하는 거 혼났겠지만 아니 고등학생이잖아. 이 빨리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암산은 느리더라도 연습해야 돼. 알겠죠? 그래야 빨리 는다고. 알겠습니까? 다 쓰고 있지만 암산 가능한 건 천천히 암산. 시간 투자해서 암산하라고. 암산도 늘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분의 절대값 0,0을 대입.
그럼 이게 0, 0 되니 6밖에 없잖아. 6. 답은 5분의 6입니다. 아, 이 길이가 5분의 6인가 봐요. 이해했습니까? 그런 문제다. 체크됐어요? 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냥 공식으로 구하는 거야. 나 이거 공식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선생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왜 이거죠? 난 그걸 설명한 적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냥 닥치고 외우라고 던져준 거야. 알겠죠? 보고 적용이나 해. 알겠습니까? 오케이? 응. 외워야 되느냐. 알겠죠? 외우는 걸 식으로 외우지 마. 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 이따위로 외우지 말란 말이야. 알겠죠? 개수 잡고 분모에 루트 제곱의 합 분의 절대값의 대입 이렇게 외우란 말이야. 이렇게 문장으로 글로 외우라고. 알겠죠? 그럼 적용 쉽겠지. 그때 직선은 항상 이렇게 적어야 돼. y 는하고 쓰면 안 돼. 선생님 왜요? 그렇게 공식을 얘네들이 만들어놨으니까 우리가 그냥 외우는 거잖아. 얘네들 준 대로 외워야지. 그죠? 직선은 이래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관계대 문제를 해서 직선이 오늘 끝날 겁니다. 알겠죠? 어렵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자, 좀 갑시다. 우리 진도 빼야 되니까. 진도 갑시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추측을 했다. 그죠? 뭐 원리를 외운 게 아니니까. 알겠죠? 그냥 뭐 던져놨죠. 그래서 이제 점 좌표를 주고 직선의 방정식을 주면 그 점에서 직선까지의 수직 거리는 이제 구할 수가 있구나라는 하나의 이제 도구를 딱 장착을 한 거죠. 맞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당연히 우리가 방금 푼 것처럼 이 개념적으로 내진 않겠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사실 그냥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수학을 또 어려운 친구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쓴 정리드리면 이 내신이 원래 꼼꼼하면 좋으니까 첫 번째로 이제 발전될 수 있는 첫 번째 유형까지라고 부르자면 첫 번째 예제가 뭐가 있냐면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는 문제를 낼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은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웠어. 알겠습니까? 이제 뭘 낼 거냐면 평행한 두 직선을 주고요. 야, 이제 직선 사이 거리 구해봐 라는 걸 낸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얘기해 볼게요. 123번 같은 거 보시면 123번입니다. x-y-3이나 3은 0이나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x-y 플러스 3은 0이나 직선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선이 두 개가 나오면 빨리 판단해야지. 알겠죠? 얘는 물론 얘기했네. 평행한 두 직선을 얘기했는데 사실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얘 봐봐. 기울기가 1분의 1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기울기 똑같죠? 그죠? 얘는 그쵸?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지나는 다르잖아. 그죠? 1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다르죠. 그쵸? 얘는 평행한 관계겠다라는 알 수 있겠죠. 물론 문제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두 직선은 평행한데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요. 그때 얘가 나한테 요구한 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는 질문인 거야. 알겠죠? 그럼 우리가 거리라는 게 봐봐. 평행한 직선은요 당연히 거리라는 게 수직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요거 구하라는 얘기고. 알겠죠? 근데 이게 평행한 직선은요 봐봐. 여기 거리를 구하나 여기 거리를 구하면 어때요? 길이가? 같겠죠? 그쵸? 어디에서 수직거리를 구하나 거리는 같을 겁니다. 평행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식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직선과 직선 사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어차피 평행한 직선이면 여기 위에 있는 어느 점에서 거리를 구하든 항상 수직거리는 어떻다? 같을 거 아니야. 요 말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요걸 딱 이해해서 선생님 제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아니까 여기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거기서 반대편 직선까지의 수직거리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그 거리 되겠죠. 왜 되겠습니까? 즉 풀이 전략을 굳이 적자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굳이 적으면 한 점을 잡아서 반대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없으니까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에 있는 한 점을 잡아볼게요. 주먹, 준혁아. 자, 얘 위에 있는 점 하나 잡아볼게요. 알겠죠? 선생님은 습관상 x에 0을 넣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x에 0을 넣으면 y가 얼마겠어? 0 넣으면 넘기면 마이너스 3이겠죠. 그죠? 그럼 선생님은 0, 마이너스 3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정답이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만 어떤 친구 선생님
이거 3 넣으면 얘가 0 되니까 선생님 여기 그냥 x가 3일 때를 구하면 안 됩니까? 뭐 3 넣어버리면 y는 3 빼기 3은 y는 0일 거 아니에요. 3,0도 얘 위에 직선인 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3,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될까 안 될까? 되죠. 그건 네 맘대로 해. 알겠죠? 쌤, 전 x를 1로 잡겠습니다. 네 맘대로 해. 상관없어. 알겠죠? 아무 점을 잡아서 거리 구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쌤 그러면 이 음수가 있으니까 양수가 있는 얘로 할게요. 알겠죠? 3,1에서 반대편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거리 구하는 공식 모양 잘 보시고, 자, 개수 잡을게요. 여기 앞에 개수가 1이죠, 1.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공식 진행할게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절대값. 요 점을 대입하세요. 3 넣고 0 넣으면 3 더하기 3이니까 6 되겠네. 됐어요? 정답은 루트 2분의 6입니다. 유리화하시면 3루트 2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 이해했어요? 자, 이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도구를 던진 다음에 보통 출제하는 쉬운 문제가 쪼야. 평행함을 딱 주고 야 거리 구해봐 이 문제 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잘 내는 기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잘 내는 문제는 뭐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를 또 맨날 냅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거 푼 적 있어요. 왜 A가 몇 콤마면 B가 몇 콤마면 했을 때 A, B, C 좌표 다 준 다음에 넓이 구해봐 라고 했을 때 쌤이 그때 뭐라 했냐면 야 우리가 그때 배운 게 길이밖에 없으니까 길이를 구해봐. 그러면 정사각형 아니면 이등상각형일 거야. 왜? 이 진도가 있으니까. 알겠죠? 근데 요때는 이제 그런 문제밖에 못 내는데 이제는 너네들한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투척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등변 정사각형 있다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 삼각형을 던져주고 좌표는 줘요. 좌표는 주고 야 넓이 구해봐 이런 문제 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대응하냐? 봐봐. 자, 세 점이 있을 거야. A, B, C가 있다 가정합시다. 알겠죠? 넓이 구해봐 얘기하는 거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자, 네가 구하기 편한 쪽을 밑변을 잡아. 무슨 말이냐면 자 이해하기 편한 난 여기 할게요. 야 A, B를 내가 이 길이를 밑변으로 잡겠습니다. 이건 네 마음이야. 알겠죠? 선생님 저는 BC로 잡을래요. 그렇게 해요. 상관없어. 선생님 CA로 할래요. 상관없어.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A, B를 저는 밑변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A 좌표, B 좌표, C 좌표가 나와 있다는 가정이야. 알겠죠? 나와 있다면 이 밑변 거리는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점과 점 사이 거리 보면 될 거 아니야. 이랬어요? 이제 나 뭐 필요하죠? 밑변 잡았어. 뭐 필요해 이제? 높이. 높이는요? 점 C에서 AB까지 수직으로 내린 요 길이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높이 보세요. H라니까. 한글로 쓸까요? 높이. 요거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높이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겠죠? 그죠? 자,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높이입니다. 봐봐. 높이는 일단 직선 AB부터 구해야 돼. 직선 AB의 방정식을 세우세요. AB의 방정식을 세워라. 1단계, 1단계. 단계를 적어줄게, 1단계. 이해됐죠? 점과 점이 나와 있으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세울 줄 알잖아. 기울기 잡아내고 점 이용해서 직선 세우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2단계. 점 C에서 C와 직선 AB 사이의 수직거리. 구하면 그게 높이겠죠. 스토리 이해되죠? 그죠? 삼각형의 좌표가 다 나와 있으면 밑변 잡아. 밑변 잡았어.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꼭지점에서 그거까지 수직거리 필요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선의 방정식 세우시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통해서 구하면 그게 높이겠죠. 그림 상황은 이해되죠? 어려운 얘기 아니니 그렇죠? 그렇게 넓이 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본 패턴은 두 가지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하나 배움으로써 저런 걸 할 수 있는 거야.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풀 때 평행한 두 직선이 나와 있는데 뭘 못 해먹겠어. 거리부터 구해봐. 왜? 그 기본 유형이니까. 알겠죠? 넓이 구하는 저렇게 하는 거. 알겠습니까? 가보겠습니다. 봐봐. 자, 124번을 가볼게요. 자, 풀어볼게요. 자, A가 3,4, B가 2,0, C가 4,1을 꼭지점하는 삼각형의 넓이 구해라. 하는 질문이 아니야. 알겠죠? 쌤이 예시하는 게 기본 유형이니까. 이건 자주 나오는 기본 유형이 알겠죠? 어려운 유형은 아니고요. 자, 얘 넓이 구하래요. 자, 문제를 이해하고 싶으면
네가 편하게 그려 아무 때나 알겠죠? 아무 때나 그릴게요. 그냥 A, B, C 잡아놓고 A가 좌표가 뭡니까? 3,4 B가 2,0 C는 4,2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봐 이 질문입니다. 상황이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밑변을 잡아. 자, 밑변 잡을 때 팁을 드리자면요. 어차피 그 밑변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돼. 그럼 너네가 판단한 게 직선을 세우기 쉬운 쪽을 밑변을 잡으세요.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좌표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AB를 구한 직선 AB 구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라든지 선생님 BC가 쉬울 것 같아요 라든지 AC가 쉬울 것 같습니다 라든지 알겠죠?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라고 알겠죠? 쌤이 딱 봤을 때는요 AB나 BC나 AC가 크게 쉬운 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알겠죠? 지금 상황 그래요. 근데 어떤 다른 문제에서는 되게 쉬운 게 보일 수도 있지 뭐 알겠죠? 그때 눈을 가시고 알겠죠? 요 문제는 보니까 뭐 별로 쉬운 게 안 보여서 알겠죠? 선생님 그냥 A로 갈게요. 설명 안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AB를 밑변으로 잡겠습니다. 자 일단 거리 두고 갈게요. 점과 점 사이 거리 두고 가면 루트 X좌표 차의 제곱 1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 16 밑변은 루트 17이야. 그래서 오케이? 이제 높이 구하러 가야죠. 높이 구하는 1단계 뭐부터 해야 돼? 직선 AB부터 구해야지. 그죠? 자, 직선의 방정식 세우려면 뭐 필요하죠? 두 가지 기울기와 지나는 점. 내가 이게 제일 많이 하죠. 직선 들어서 기울기 얼마야? 차근차근 구해 하나씩. 자, AB의 기울기야 X에서 빼 1분의 천천히 해. Y 빼 4입니다. 기울기는 4네. 그죠? 지나는 점은 뭘 쓸까요? A를 쓰던가 B를 쓰던가 네 알아서 하세요. 알겠죠? 아무래도 0이 있는 B를 쓰는 게 편할 것 같으니까 B를 쓸게요. Y는 기울기 4 바로 X-2 더하기 0 되겠죠. 됐습니까? Y는 4X-8입니다. 이게 직선 방식. 됐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 뭐 해야 되지? 4,2에서 그죠? 4,2에서 이 직선까지 수직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디스턴스 요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구하려면 내가 직선의 방정식 구해놨는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공식 쓸 때 이렇게 안 배웠어. 직선을 항상 이렇게 표준형 써야 돼. 다 넘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죠. 자, y 넘기면 4x-y-8이 요게 이제 준비 단계인 거죠. 됐어요? 높이 구하겠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감상합시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16 더하기 1이야. 17분의 절대값 4,1을 대입 할게요. 4는 1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산수 내려갈게요. 루트 17분의 6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답을 쓸 때만 유리화하세요. 유리화가 뭐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는요 유리화하지 않는 게 더 편해요. 선생님 때 알겠죠? 그 정답 쓸 때는 유리화하는 게 매너니까 알겠죠? 자 넓이 구할게요. 자 넓이는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루트 17분의 6입니다. 약분하고 약분하면 정답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으면 두 직선 사이 거리도 구할 수 있고요. 삼각형의 좌표만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네요. 알겠죠? 무슨 하면 상관없단 말이야. 알겠죠? 일반적인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기를 장착하고 있으면 된다. 체크되겠습니까?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풀이가 가능할 것이고 비슷한 문제네요. 125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또 여러분들이 산수 맞힐 것 같아서 125번입니다. 여기 풀어줄게요. 지워야겠죠?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나. 내가 옛날에 한번 정리해준 적 있어요. 이렇게 한번 봐봐. 내가 산수가 걱정이 돼서요. 절대값 A는 절대값 B랑 같다.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얘기지? 이거 어떻게 풀어? 응?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문제 풀다 보니까 절대값 2x-3이 절대값 x-5가 같대. 이거 어떻게 풀냐? 이런 상황 만날 거란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풀 거야? 케이스 나와서 푼이 맞는데 봐봐. 요런 절대값은요 그냥 바로 뽑아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케이스를 나눠 무조건 풀 수 있어. 알겠죠? 근데 요 정도는 왜냐면 우리가 잠깐만 절대값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해볼게요. 이런 문제는 케이스 나눠야죠. 3보다 클 때와 3보다 작을 때.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절대값 있어. 예를 들어서 x는 이렇게 있어? 케이스 총 3개로 나눠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시험 범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볼 일은 없습니다. 절대값 2개짜리를 케이스 3개까지 분리하는 경우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절대값 1개짜리가 계속 나올 겁니다. 3개짜리만 잘 분리하면 되는데 근데 왜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절대값 x-2가 3이에요. 요거는 케이스 분류하면 당연히 풀리지만 그거는 정석이니까. 알겠죠? 근데 이 정도 문제를 대응할 때 우리가 케이스 분리하진 않잖아. 그렇지? 이거 어떻게 풀어요? x-2가 뭐가 되겠어? 3이거나 마이너스 3. 이 정도로 그냥 풀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그죠? 그러니까 케이스 분리하는 건 당연히 정석이기 때문에 너네가 좀 애매해 분리하면 무조건 답은 나와. 알겠죠? 근데 좀 봐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은근히 종종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 공통수학 2의 초반 파트에서는 꽤나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대응합시다. 얘랑 얘가 같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안에 있는 게 똑같거나. 생각해봐. 야 여기 안에 있는 게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똑같으면 정답이 될 거야 어쨌든. 그죠? 또는 두 번째 하나는 뭐 플러스인데 하나는 마이너스야. 누가 마이너스인지 몰라. 얘 두 개의 답인 거야 정답. 알겠죠? 절대값의 결과가 똑같다라는 건 안에 게 그냥 똑같거나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안에 게 부호만 바뀌어 있는 상태거나 그 두 가지 케이스 말고 없겠죠. 요 말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걸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얘를 풀 때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풀이법을 기억해 두세요. A랑 B가 똑같은 거 답이 되고요. 범위 분리할 필요 없습니다. A랑 마이너스 B가 똑같은 것도 답이 됩니다. 이렇게 두 번만 풀면 돼요. 알겠죠? 원래 우리가 절대값 2개 있는 거 케이스 분리 3개 하잖아. 한쪽은 답이 안 나올 거면 어차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두 번만 풀면 돼. 알겠죠? 오케이? 요걸 좀 논리적 단계로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절대값을 푸는 일반적인 풀이법은 이래요. 제곱을 하면 되거든요. 요건 증명이야. 들어가 봐봐. 알겠죠? 절대값을 이렇게 범위 분류하지 않고 푸는 건요. 제곱해버리면 돼요. 왜냐면 절대값 제곱하면 절대값 날아가고.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요건 그냥 봐봐. A 제곱은 B 제곱이다 라는 식이 나오는데 같은 식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이건 제곱하면 이렇게 되거든. 절대값 날아가니까. 얘를 풀어보면 넘길게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0이 되는 거고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가 0이 됩니다. 결국 A, B의 부호와 상관없이 A 마이너스 B가 0이거나 A 플러스 B가 0이 되면 돼요. 오케이? 이걸 넘긴 게 조식이고요. 이걸 넘긴 게 조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증명을 하면 이런 과정인 건데 알겠죠? 이 절대값 두 개가 있는 상황을 많이 만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많이 만날 거기 때문에 요 절대값과 요 절대값이 같다? 답이 두 개라는 소리야. 똑같거나 한 놈만 부호 바꾸거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어버리자. 알겠죠? 생각보다 많이 만나니까. 알겠어요? 저기 이거 풀어봐. 125번입니다. 자, 선생님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잘 봐봐. 자, 125번입니다. 얘기는 쉬워요. 자, 2x-y 더하기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거 복습하는 게 좋은 거니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수직입니다. 알겠죠? 이제는 배운 거죠. 적용하는 게 복습이지. 알겠죠? 수직인 거 보여? 곱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빵이야. 알겠죠? 일단 뭐 교차는 당연할 것이고. 알겠죠? 수직 관계인데 뭐 이 문제에 필요하진 않아. 문제 나올게요. 자, 점 A, 3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두 직선이 있는데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아 라는 뜻을 준 거야. 그러기 위한 A 값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그냥 공식 써 이 말이잖아. 알겠죠? 그럼 공식 쓰면 답이 나오는데 환경이 여러분들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풀어주는 거야. 봐봐.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을 때 A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풀이는 뭐 단순한 얘기입니다. 적용할게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게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5분의 절대값 대입하시면 2a 마이너스 3 더하기 1입니다. 차근차근 할게요. 얘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시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5분의 항상 따라오고 있죠. 절대값 대입하시면 a 더하기 6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같은 a 값을 구해라 라는 나온 거죠. 됐어요? 계산합시다. 양변 루트 5 곱해버리시고요. 날라가겠죠. 그죠? 절대값 2a-2가 이거 산수하면 절대값 a 플러스 5랑 같다는 얘기네. 이렇게 나온 거야. 됐어요? 아, 두 절대값이 같다라는 건 준혁아 첫 번째 쌤 안에 있는 게 똑같거나 또는 두 번째 쟤는 그대로 쓰고 얘만 마이너스 곱해 쓰면 되겠죠. 얘 아니면 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다 두 개야 보통. 알겠습니까? 둘 다 답이야. 범위 따질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답 구해볼게요. 넘기면 a는 7이다. 또는 넘기면 3a는 마이너스 3에서 a는 마이너스 1로 나오네요. 답은 두 개가 낫다고. 알겠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양수를 구하니까 답은 7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이런 유의 문제를 통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저렇게 쓰면 되는구나. 알겠죠? 그렇게 공식 하나 외운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 만나냐? 나머지는 다 오늘 배운 얘기라 쭉 풀면 되고요. 131번은 또 내가 좀 손 좀 대줘야 된다. 131번 봐봐. 자,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이런 거 나오면 좀 어려워서 잘 보세요. 131번입니다. 요것도 내가 팁으로 내가 필기장에 가급적 꼼꼼하게 잘 정리해줄 테니 우리가 지금은 시간이 급하지 않잖아. 이럴 때 잘 정리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자꾸 필기장을 보는 게 좋아. 알겠죠? 잘 정리해줄 거니까 요 상황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시험 때 이번 내신 때도 만날 수 있지만 이제 뭐 고2, 고3 되면요 한 번씩 나오는 세팅이에요. 이 세팅은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좌표 평면위에 잘 봐봐. 좌표 평면위에 정사각형을 박아놨어요. 이렇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아닌 것 같아, 그지? A, B, C, D 나왔어. 그 그림 똑같이 할까? 이왕 하는 거 풀면 아니다. 다시 그릴게요. C, D가 있어. 요거 필기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잘 들어. 정사각형이 이렇게 XY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떠 있는 경우도 있어. 상관없어. 똑같은 풀인다, 그렇죠? 아직 1학년에 되어 있는 걸로 주긴 할 텐데 이런 걸 다루는 방법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사각형을 박혀 있으면 이건 이렇게 적어놨어요. 좌표 평면 위에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은 잘 안 나오는데 그런 게 잡혀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봐봐. 여기 사이로 이렇게 겉으로 정사각형도 만들어. 이렇게 직각입니다. 직각은 당연히 됐어요? 이렇게 한다면 얘랑 얘가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요것들 합동입니다. 이해됐어요? 선생님 왜 합동이 좋냐 생각해봐. 주먹. 요 삼각형에서 잘 봐봐. 요 각이랑 합이 90도죠. 맞습니까? 그죠? 오케이? 요게 180도인데 여기 직각이 있어요. 90도 빼면 얘랑 얘는 90도죠. 그러면 얘랑 얘는 각이 똑같겠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해됐어? 둘이 90도. 얘랑 얘도 90도니까 얘랑 각이 똑같겠지. 일단 각이 다 똑같습니다. 됐어요? 오늘 가볍게 보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 빗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요. 요거 RHA 합동입니다. 오랜만에 듣지? 몰라서 합동이에요. 합동. 알겠습니까? 싹 그러면 합동이야 그냥.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 길이가 요것만 다 이해하면 돼. 길이가 이 합동이 또 직관적으로 오잖아. 알겠습니까? 다 똑같은 삼각형이야. 그러면 여기 길이가 만약에 A고 여기가 B라 가정을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A고 여기는 B고 여기는 A고 여기는 B고 여기는 A고 여기는 B일 거란 말이에요. 상황이 되겠어요? 그럼 여기 잡혀있는 점 A, B, C, D의 좌표를 한 방에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왜? 봐봐. 내가 D 좌표 구해볼까? X 좌표는요 A 더하기 B고요. Y 좌표는 A입니다. 이해됩니까? 내가 A 좌표 구해볼까? A 좌표는 X 좌표는 B잖아 지금 B 콤마 Y 좌표는요 A 플러스 B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좌표는 금방 쫙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저 내용이 되겠죠? 저 내용 한 개면 아마 이 정사각형 박혀있는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요런 작은 해석들을 난 전달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거 만나면 저렇게 접근해 보라고. 그럼 선생님 문제 어떻게 풀린대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봐야지. 그것까지 난 모르지. 알겠죠? 그러니까 쌤이 해준 역할 딱 그거 가지고 새로운 문제 다 던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접근을 잘 기억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배운 상태에서 이제 131번 같은 문제 만나는 거야. 알겠죠? 자, 봅시다. 131번입니다. X축과 Y축 있어요. 얘가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여기가 3이래, 3. 여기가 3이고, 0,3이고, A. B. 직각으로 딱 잡혀있어.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잡혀있어. 직각이 이때 이렇게. 그림 좀 만들어야 직각이 있습니다. 직각이 딱 있어요. 이렇게 된 건데 C, D, B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가 0,3을 한 꼭지점을 하는 정사각형 ABCD의 넓이가 25래요. 정사각형 넓이가 25면 어떻게 돼?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5라는 거겠지. 그죠? 얘가 준 메시지가 있으니까 풉시다. 아, 쌤, 요 길이가 5래요. 그래? 야, 여기는 3이잖아. 피타고라스 때리면 얘가 얼마야? 4잖아. 그쵸? 요까지 쉽게 알 수 있잖아. 그쵸? 그거랑 상태에서, 정사각형 나서 쌤이 시킨 대로. 쌤, 잠깐만요. 아까 배운 게 있잖아. 여기를 요렇게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쌤이, 그쵸? 선생님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했을 때. 쌤이 이거랑 다 합동이라고 했는데, 그치? 그쵸? 여기 길이 얼마였어, 그러면? 3이겠죠. 여기 길이 얼마였어? 4. 여기는요? 3. 여기는요? 4. 여기는요? 3. 여기는요? 4. 당연하지. 그쵸? 뭐야? 좌표 4고 있네? B좌표 얼마인데? 4,0. 그죠? C좌표 얼마인데? 봐봐. 7,4. 이해됩니까? 그죠? D좌표 얼마야? 3,7. A좌표 나옵니다. 오케이? 내가 알려준 팁은 여기까지라고. 알겠죠? 그 다음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문제를 봅시다. 뭘로 구하래요? 직선 CD의 X절편을 구하래요. 직선 CD를 구하라는 얘기네. 됐어요? 오케이? 자, 직선 CD 구하라고 합시다. 직선 CD면 직선 CD면 요 직선을 구하라는 거네. 그죠? 자, 직선을 구하라면 잠깐만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필요한데 지나는 점을 봤더니 7,4를 지나고 3,7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직선 세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뭐부터? 기울기부터. 기울기 얼마야? 이렇게 뺄게요. X좌표 차분의 4분의 Y좌표 차 마이너스 3입니다. 순서 잘 지켜라. 이해됐습니까? X를 이렇게 뺐으면 Y를 이렇게 빼야지. 그지? 기울기 나왔어. 지나는 점은요? 그냥 이것을 좀 7,4. 되겠습니까? 책 세울게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가로하고 X 마이너스 7 더하기 4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산수 내각형. 더럽다. 4분의 37, 22 더하기 4. 4가 4분의 20 더하기 4분의 16이잖아. 4분의 인정 37 더럽네. 4분의 37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직선까지 보여서 이게 직선 CD야. 얘의 뭘 구해라? X 절편 구해라. 그죠? X 절편이 뭐죠? 헷갈리면 필기점까지 더 끼워. 필기점 보면 Y에 0을 대입한 X값. 그죠? Y에 0을 대입한 X 구하라. 구하겠습니다. 자, 이거 넘기면 4분의 3X가 4분의 37 되는 거니까 4약분하고 3 나누면 3분의 37이 답인가 보죠. 되겠습니까? 주관식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자, 됐어요?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인 되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잘 파악해 보시고. 자, 그 다음요. 좀 힘내세요. 그 다음 하나 보시면, 여러분, 135번 봐봐. 지금 무슨 풀어서 체크하고 있죠? 135번 체크해. 이거 내가 풀어줄 건 아닌데. 135번 봐봐. 세 직선 다 나와 있어요. 알겠죠? 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여러분 빨리 머리 돌아야 돼. 봐봐 주목. 야 우리가 세 점의 좌표 있으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죠? 얘는 뭐래? 세 직선을 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1번, 2번, 3번 얘기해볼게. 1번 직선이 있었을 것이고 2번 직선이 있었을 것이고 아무 때나 그려. 3번 직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삼각형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쵸? 나한테 이 넓이 구하는 거 맞지? 이랬어요? 이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 좌표 다 구해야 됩니다. 좌표를 다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아니면 방법이 없어.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봐봐. 요 좌표 구하려면 1번이랑 3번 연립해야죠. 몇 그러면 나오겠지? 요 좌표 구하려면 2번이랑 1번 연립해야죠. 좌표 나오겠지? 요 좌표 구하려면 2번이랑 3번 연립해야지. 좌표 나오겠죠? 여러분 이 문제 하나 풀려고 연립 3번 했습니다. 좌표 3개 구했죠? 그지? 밑변 잡아서 구하시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시고 직선은 나와 있을 거야. 없다지만 알겠습니까? 넓이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네, 어려운 문제 아닌데 긴 문제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긴 문제는 네, 여러분한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알겠습니까?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뭔지 알겠죠? 다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알겠습니까? 열심히 상수해서 오세요. 자 이제 20페이지로 가시죠. 오늘 요까지만 다 들어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선의 주요 얘기 다 끝났어. 오늘 정리한 거 많다. 내가 필기해야 된다. 이따가 다 필기해라. 자 이제 유형 7번은 이미 가르쳐서 문제만 하나 풀어드릴게요. 유형 7번입니다. 자, 이건 내가 이미 다 설명했어요. 네, 136번을 풀게요. 그냥. 봐봐. 2,-3을 지나고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에 평행한 직선을 구해라 라는 게 이 문제고요. 한 직선을 구해라 라는 게 이 문제고요. 1번 문제. 2번 내가 만들게요.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에 수직인 직선을 구해라. 이 문제로 준비하세요. 이런 게 직선 세우기야. 오케이? 자, 문제 상황 이해됐죠? 풀어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얘를 지난데, 지나는 거 줬어. 얘랑 평행한 직선을 구하래. 그러면 얘가 먼저지. 야, 얘랑 평행한 직선 어떻게 세우면 돼? 아까 했잖아. 얘랑 평행한 직선 어떻게 세우죠? 3x 플러스 2y 플러스 여기 모르지. A랑 해야 돼. 됐어요? 답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A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A를 구할 힌트가 필요하잖아. 힌트 어디 있어? 힌트 어디 있어? 여기 나와 있잖아. 뭐라 나와 있어? 그렇죠. 2콤마 마이너스 지난되잖아. 대입해야 돼. 이런 세우는 거야. 알겠죠? 표준형으로 식으로 세우는 거야. 자, 2,-3을 지나니까 대입하겠습니다. 여기 2넣으면 6.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N이 0이야. N이 0이네. A가 0이라는 건 이 문제 정답. 3x 플러스 2y는 0이라는 얘기야. 이게 그 문제 답이야. 됐어요? 오케이? 자, 연습 삼아 수직도 한번 해봅시다. 자, 요 점을 지나면서 얘한테 수직인 직선 구하래. 어떻게 하면? 얘랑 수직이야? 그러면 2x 너 뭐야? 이렇게 하고 너 뭐야? 마이너스 3y 플러스 b다 a는 썼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b를 구할 힌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있잖아. 이거 지난다고. 알겠죠? 대입해라 해주죠. 그러면 2 넣고 마이너스 3 넣으면 4 마이너스 3은 플러스 9 더하기 b가 0인 거니까 이번엔 b가 마이너스 13이에요. 정답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3이 0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써보는지 알겠죠? 아까 쌤이 그 저번 시간 끝자락에 강조한 오늘 시작할 때 복습한 그 표현들이 뭔지 알겠죠? 저게 여러분 익숙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잠깐만 이거 어떻게 뜨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알겠죠? 가볍게 툭툭 나와줘야 돼. 알겠죠? 그래야 그 뒤에 있는 이제 꼬아놓은 문제들이 대응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 평행하다, 얘 수직이다 이런 게 가볍게 툭툭 튀어나와줘야 돼. 알겠죠? 그렇게 식을 잘 세워서 풀어보도록 하여라. 알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페이지입니다. 오른쪽에 요거 하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고생했어. 다 했어요. 그냥 책상 가지고 다 가르쳤어. 할 거 없어. 139번입니다.
얘도 뭐 정리할 거 없어. 풀면서 얘기할 거야. 봐봐. 자, 2k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y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4는요. 뭐 x가 되어 있는 1차식이니까 직선인가 봅니다. 그렇죠? 이런 직선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 직선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밑줄 하나 칠게요. 교재 문제 칩시다.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이거 이런 멘트가 보통 우리 어디서 만났죠? 항등식에서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오 잠깐만요. 직선 문제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야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이거 잠깐만 이거 지금 얘를 두 글자로 하면 항상이란 얘긴데 k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란 얘긴데 항상 뭐라 했냐면 지나는 점이 있어 p가 있어 얘기했어 그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봐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지난다라는 게 이제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성립하는 점이 있어 이 말이잖아 그쵸? 제일 먼저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건 이거 항등식 문제야 됐습니까? 이게 뭐 직선이고 나발이고보다 먼저 올게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돼 라는 메시지인 걸 딱 받아줘야 돼 이래서요? 그럼 먼저 하려면요 선생님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XY가 얼마야 되지? 에 대한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야 직선 해석이 아닙니다 알겠죠? 얘가 갑자기 이런 멘트 쓰는 순간 그 문제는 항등식이 되는 거야 이건 2차 함수 나올 때도 있고요 알겠죠? 파트는 뭐 5만 대 때문에 다 나옵니다 갑자기 내가 일반적인 패턴으로 배운 어떤 모양인데 K 하나 박아놓고 갑자기 K 값에 관계없이 뭘 성립한대? 항등식으로 풀란 소리야. 알겠죠? 그럼 먼저 할 일은 쌤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라는 얘기야. K에 대한 항등식 접근부터 하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예를 보면 식을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죠? K에 대한 내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기억나십니까? 항등식 풀이? 식을 다시 정리합시다. 이게 직선 문제라면 이게 이쁜 모양이 맞아요. 근데 K에 대한 항등식 문제면 이건 이상한 모양이에요. 식을 쓰면 안 되죠. 다시 정리할게요. 봐봐. EXK. 그죠? EX가 하나 EXK. 그 다음에 KY인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YK. 알겠습니까? 하나씩 보이는 거죠? 마이너스 YK. 그 다음에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5에 K가 있고요. 여기 됐습니까? K가 없는 거 쓸게요. K가 없는 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플러스 Y. 여러분 전개 보면 바로 나와요. 마이너스. K에 대한 항등식에 접근을 하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식을 이렇게 써야지. 그죠? 그럼 얘는 K에 대한 항이 몇 개 있는 거야? 항이 몇 개로 보여야 돼? 두 개로 보여야죠. 왜? 1차 항과 상수항. 됐어요? 요게 K가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왼쪽에도 아무것도 없어야지.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고 0이 되어야 K에 대한 항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쌤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EX-Y-5가 0이 돼야 되고요. X 플러스 Y-4가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라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항등식인 거야. 원래 항등식은 그렇게 아무 때나 밀어 넣을 거야. 알겠죠? 그럼 봐. 계산합시다. 더하면 3x 마이너스 0이니까 x는 3이 돼. 그렇구나. 3 넣어버리면 요걸로 볼게요. 여기 3 넣어버리면 y 마이너스 0이니까 넘기고 y 1이야. 그죠? 선생님. x가 3이고 y가 1이면 이거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거 알게 된 거야. 알겠죠? 그럼 다시 얘가 말하는 거 보면 봐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 점이 있대. 그게 얼마겠냐? 얼마였어요? 얼마겠냐? 범준 얼마였어? 3,1인 거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얘가 말하는 점은 3,1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나와봐. 직선이 나와 있어. K를 박아놨네요. 그죠? 직선의 모양은 이쁜 모양입니다. 근데 갑자기 질문이 야 실수 K 값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이거 항등식 풀는 얘긴데 정리했어. 그랬더니 얘가 항등식 되려면 X가 3이고 Y가 1이면 돼.
그럼 이걸 얘가 말하는 표현으로 정리하면요. 아, 이건 k 값에 관계없이 x가 3이고 y가 1이면 성립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얘네들의 표현을 쓰면요. k 값에 관계없이 3,1을 지난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p를 찾아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p를 지나는 직선 세우래요. 아, 이건 쉽죠. 하면 p가 지금 3,1이니까 기울기가 얼마라고? 2라고.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세우면 되지. 바꿔 갈게. y는 마이너스 2에 가로하고 x 마이너스 3 더하기 1 되겠죠. 전개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7입니다. 정답. 됐습니까? 얘는 모양 보니까 표준형을 써놨네. 넘기라는 얘기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여기다 나오겠죠. 모양이 얘네들이 이거 좋아하니까. 됐습니까? 그런 문제다. 알겠죠? 그래서 얘 또한 하나 유형일 뿐이야. 뭔가 배우고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직선의 모양을 띄고 있지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항등식 풀란 얘기야. 알겠죠? 근데 선생님 x, y 값이 나왔는데요? 그게 얘가 말하는 잡힌 거지. 알겠습니까? 그걸로 접근하면 된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숙제는 113번부터 이 세 직선 가지고 삼각형 만드는 패턴의 유형부터 113번부터 오늘 배운 이 항등식에 대한 표현까지 142번까지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가서 수업 복습부터 정확히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거 풀어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너무나 질문이가 되겠죠? 여러분 지금 그 월수금에 있는 잠시만요.